안녕하세요. 교통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의 보잉 777-300 노니알 항공기를 타고 김포에서 제주까지 이동한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앞서 업로드했던 보잉 787을 타기 위해 제주로 이동하던 여정이에요. 오늘 탑승하는 보잉 777-300 노니알 항공기는 현재 도쿄와 마닐라 등 고수요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중인 기종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한항공이 해당 기종 일부를 김포 베이스 노선에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제주 노선에서도 직접 타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일반석 이코노미 특가로 39,700원에 구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특가 항공권임에도 위탁 수화물 20kg과 기내 수화물 1개를 기본으로 제공해줘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4시 40분이었지만 조금 일찍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날은 제주도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행 항공편들이 비정상 운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가 모니터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제가 탈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보딩 패스를 받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다양한 항공기들이 주기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탈 항공기가 마침 막 랜딩하고 있네요. 이 항공기는 HL7532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운항 중인 여객기 중 하나입니다. 현재 27년째 운항 중인 국내 최장수 여객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항공기가 점점 제 쪽으로 이동하더니 운이 좋게도 10번 게이트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게이트로 항공기를 훨씬 가까이에서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항공기는 어느덧 탑승 브릿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항공기 뒤쪽에서는 갤리의 짐을 처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잠시 더 구경하다가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거대한 모습을 자랑하는 오늘의 비행기를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 제가 탈 항공기는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KE1169편으로 출발의 지연은 없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항공기를 탑승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잠시 더 구경해봤는데요. 조종석 부분도 함께 찍어봤습니다. 저는 보잉 777의 조종석 창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편이랍니다. 그리고 저번 탑승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존2 탑승이라 잠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30분 전인 오후 4시 10분경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기를 탑승할 때가 가장 설레이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항공기에는 개인용 기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 전 브릿지에 비치된 바구니 안에서 이어폰을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항공기에 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입니다. 180도로 완전히 눕혀지는 침대형 좌석으로 좌석 간격은 188cm, 좌석 너비는 무려 51cm에 달하고요. 완전히 눕혔을 때의 길이는 185cm라고 하니 키가 정말 큰 승객이 아니라면 이 정도면 누워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탈 이코노미석도 보이는군요. 이코노미석은 297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석 간격은 81에서 86cm, 좌석 너비는 46cm라고 합니다. 공간이 넓어 180도로 눕혀지던 프레스티지석과는 다르게 이코노미석은 최대 118도까지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이 항공기는 이코노미석과 프레스티지석 모두 USB 포트와 전원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먼저 화장실부터 둘러봤습니다. 좁은 건 여전하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탑승할 63회 좌석입니다. 맨 뒤에다가 두 자리밖에 없네요. 옆에 조그맣게 마련된 공간에 발을 넣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좌석 간격은 파라타항공의 A330 항공기와 동일하게 33인치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넓어서 만족스러웠고요. 좌석 옆에 있는 리클라이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좌석이 조금 기울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모니터가 제대로 나올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콘텐츠로는 영화, TV 프로그램, 오디오, 여행 정보, 게임, 어린이 콘텐츠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형 항공기답게 스크린은 터치형이 아닌 리모컨 방식이었습니다. 좌석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리모컨을 꺼낸 뒤
조작하면 되는데요. 리모컨 뒤쪽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버튼과 자판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TV 리모컨과 거의 비슷합니다. 도착지까지의 거리는 279마일, 약 450km 정도로 표시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 시간과 잔여 시간이 함께 나오고 있네요. 테이블 쪽에는 음료 거치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음료를 올려두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테이블은 레버를 돌려서 내린 뒤 한 번 더 펼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앞좌석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품들도 전부 꺼내봤는데요. 저번에 78710을 탑승했을 때처럼 기내 안전책자와 위생봉투, 귀국편 면세품 주문서, 스카이샷과 모닝캄 매거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 덮개도 한 번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고 기종 인증도 바로 해줍니다. 보잉 777-300 노니알 버전은 이번이 첫 탑승이었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전화 요구합니다. 제주국제공항까지의 시간은 오후 30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는 항상 좌석자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이 오늘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인력기능으로 바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길의 안전요원은 승무원의 기준을 호출해주시고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무단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이후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겠습니다. 사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공에 탑승해주신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기내 안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 안전 안내 방송이 나오는 동안 다른 모습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베개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 항공기는 정시보다 3분 빠르게 푸시백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 탑승한 승객은 없는 것 같네요. 아직 이륙도 하지 않았는데 겨울철이라 해가 다소 빠르게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포공항 인증샷도 하나 남겨주고요. 이날 탑승률은 꽤 높은 편이었지만 제 옆자리는 운 좋게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싸, 개꿀. 좌석 하단에는 충전할 수 있는 설비도 마련되어 있네요. 이제 이륙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에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쁜 노을빛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항공기는 목적지인 제주를 향해 방향을 틀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속 470km의 속도로 지상 기준 1823m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때는 해가 지는 골든아워 타이밍이 정말 아름다워서 풍경 위주로 촬영해봤습니다. 창밖 너머로 보이는 금빛 구름이 참 인상적이네요.
모니터의 왼쪽에는 옷걸이가, 오른쪽에는 USB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잠시 뒤 음료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토마토 주스를 받아봤습니다. 고도 6,700m, 시속 775km로 날아가는 중에 마시는 토마토 주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구형 항공기다 보니 모니터에는 어떤 영화들이 있을지도 궁금했는데 쥬라기 월드와 슈퍼맨, 아바타, 모아나 등 익숙한 영화들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카테고리에서는 기내 인기 영화나 영화제 수상작은 물론 장르별로도 선택할 수 있어서 꽤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가끔씩 리모컨 조작이 잘 안 먹힐 때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보통 개인 모니터가 설치된 대형기는 몇 시간씩 비행하는 국제선에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국내선에서 타려니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현재는 대전 인근 상공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날씨가 좋아서인지 저 멀리 날아가는 다른 항공기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UPS의 보잉 747 항공기와 아시아나 항공의 A330 항공기도 함께 보이네요. 항공기는 목포 인근 상공을 시속 694km의 속도로 통과합니다. 이 날 비행의 최고 속도는 시속 785km, 고도는 약 6,700m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은 하늘이 정말 열일을 해줘서 볼뜨나워 풍경도 유난히 예쁘게 담을 수 있었는데요. 해가 지면서 하늘색이 시시각각 바뀌는 모습과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의 실루엣이 어우러져서 짧은 비행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국내선 비행이지만 풍경만큼은 장거리 노선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륙준비를 위해 좌석과 노란색 도착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오던 중 이제 곧 착륙하겠구나 싶었는데 항공기가 제주도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고요. 바다 역시 평소의 푸른 색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거센 파도가 몰아칠 것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육지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날씨 속에서도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지 살짝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한 뒤 나오는 자동 안내 방송의 일부인데요. 사실 여기서 목적지 공항 이름까지 함께 안내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남습니다. 이후 항공기가 잠시 더 이동하자 제주공항 터미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다만 이 항공기는 기체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라 터미널이 아닌 옆 주기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주공항 터미널은 주로 보잉 737이나 A320 패밀리 같은 소형기들이 사용하고 보잉 777이나 A330, 보잉 787 같은 대형기들은 주로 옆 주기장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공간이 비교적 넓은 곳에는 보잉 777-200ER 기종도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더군요. 저 멀리 티웨이 항공의 보잉 737 항공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안전벨트 표시 등이 해제되면서 기내 모니터는 자동으로 최종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바깥 기온은 13도라고 안내되고 있네요. 항공기 사이즈가 크고 탑승한 승객들도 많다 보니 터미널까지 승객들을 태워다 줄버스 여러 대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제가 타고 왔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항공기가 워낙 크고 게다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하기를 하느라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의 비상구석인 38번 좌석은 창문이 없더라고요. 이용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를 조금 더 구경한 뒤 중간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앞쪽 문은 주로 비즈니스 승객들이 이용하며 뒤쪽에 앉은 이코노미 승객들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용할 버스가 도착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습을 한 번 더 담아보니 버스는 출입문을 닫고 곧바로 터미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대한항공 보잉 777-300 노니알 탑승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내선에서 만나기엔 과분한 대형기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령이 오래된 기체인 만큼 최신 항공기처럼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보잉 777 특유의 묵직한 비행 감각과 안정적인 승차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코노미석임에도 좌석 간격이 넉넉한 데다 개인 모니터와 전원, USB 포트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짧은 국내선 비행임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보기 힘든 리모컨 방식의 기내 모니터처럼 구형 기체만의 요소들도 색다른 경험으로 남았답니다. 고수요 국제선에서 활약하던 대형 항공기를 김포에서 제주까지 타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항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탑승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탑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항공기와 교통수단을 직접 타보며 생생한 경험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교통더하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